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거리의 바람도 세차게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나뭇잎이 가을이 가지 못하게 바둥거리는 모습,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미국 그 재무장관의 벤센트라고 하시는 분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집니다. 벤센트 재무장관 후보가 경력이 소로스 헤지펀드 출신인데요. 소로스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죠.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매도를 실시해가지고 영국 파운드화가 준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까지 만든 그런 펀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중국 위안화를 공격을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하면서 중국 내 달러를 미국으로 흡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위안화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중국이 75% 정도 됐어요. 세계에. 그 당시 미국은 약 4% 정도.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의 중심지로서, 비트코인의 거래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죠. 2017년. 그러면서 중국은 서서히 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중국이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데 2019년도에 중국 정부가 경제 상황을 보니까 달러가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 세부적인 조사를 한 결과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통해서 중국 내 달러가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트코인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게 되는 법을 실행을 합니다. 2024년 5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 비중 제로입니다. 미국이 약 35%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주요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포기를 했다고 할까요?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약간 착오가 있었지 않는가.
중국 정부에서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를 유출시키지 않고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금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취했는데 지금은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봐야 돼요. 세계 경제가. 금은 중국이 세계 금의 5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암호화폐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인 알트코인의 시장은 미국이 35% 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기축통화로 유지는 해나가겠지만 안정자산 관련해서 중국은 금을 모았고 미국은 위험화폐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영국의 파운드화의 공격은 성공했는데 위안화는 소로스 펀드가 결국은 뭐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그렇지만 대가는 있었죠. 중국에서 달러를 미국으로 이전을 시키지 못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중심권을 미국으로 옮겨간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큰 소득을 올린 거죠. 펀드 하나가 한 국가를 흥망을 좌우할 정도의 그런 세력이라는 거 우리나라 증권시장, 자본시장도 유념을 해야 돼요. 삼성이 M&A 당할 수도 있어요. 이 펀드, 해치펀드한테. 물론 주주 변동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지만 펀드의 위력이 그 정도로 강한 겁니다. 그 고로아연 관련돼서 영풍하고 함께 이렇게 했던 MBK 그 펀드가 운용금이 한 4천조 돼요. 굉장히 큰 거죠. 아시아 최대 펀드니까. 수익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 시대에서 이제 기업을 지배하는 시대로 펀드도 성향을 좀 바꿔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있는 기업들, 우수한 기업들은 보호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빈센트 재무장관이 지명이 된 것은 큰 시사하는 바가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세 정책 위주의 드라이브 정책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미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양적완화 기조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주가 지수도 종목에 따라서 약간 엇갈렸는데 상승 기조는 유지는 했죠. 그런 것들을 잘 좀 봐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빈센트 재무장관이 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재무장관이 됐을 때 첫 번째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3%를 유지하겠다. 실질
경제 성장률을 3%를 유지하겠다. 미국 잠재 성장률이 IMF에서 2.1%를 예상을 하는데 3%를 하겠다는 건 1.5배를 더 한다는 건데 대단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를 하겠다. 작년에 미국 재정 적자가 2,500조, 부채 이자가 1,500조 발생했죠. 뭐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2,500조 재정 적자에 부채 이자가 1,500조. 우리나라 지금 재정 적자 한 90조 되거든요. 관리 재정 적자. 근데 2,500조라고 하는 건 이거 뭐 비교가 좀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100조면은 GDP 대비 실질 GDP가 2,300조 되니까 4.5%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큰 겁니다. 5%대 육박하는 거는. 참고로 EU는 특히 영국은 GDP의 0.35%를 넘으면 안 돼요. 재정 적자가. 그렇게 채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적자 관리를. 우리는 목표로 하는 재정 적자에 한참 뒤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하루에 300배럴씩 원유를 생산을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내 국제 원유 가격이 공급이 많아지니까 상당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원유 가격을 저가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의 인플레를 잡겠다. 그런 의미도 보아집니다. 근데 저는 3%대의 실질 경제 성장률, 이제 국내적인 거죠. 그리고 GDP의 3% 이내에서 재정 적자를 관리하겠다. 이것도 국내 내실을 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유를 300배럴씩 하루에 추가로 생산해서 전 세계의 물가를 또 미국의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 전기료를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을 낮춰서 전체적인 물가를 낮추겠다. 이제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 가지의 뒷면에는 채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채권이 10년물이 지금 4.4241 이렇게 가 있잖아요. 어제 1.12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4.122대로 내려왔는데 굉장히 높은 거죠. 4.2%라고 하는. 관세를 아무리 높여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돼도 채권과 미국 채권 관리가 안 되면 치명타를 받는 것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위상이 흔들리는 겁니다. 미국이 국채를 찍었는데 그거를 사주는 나라가 없으면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옐런 재무장관이 얼마나 많은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것이 내후년에 돌아올 거를 생각하면 감당 안 될 겁니다. 그 채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미국도 달러로서의 기축통화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채권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333 본인의 정책을 추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많이 팔았어요. 일본은 미국 채권을 살 여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본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도 지금
상당히 어렵죠. 17년째 경제가 성장하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렇다 하기에 사줄 만한 곳이 없어요. 미국 국채를 발행을 해도. 그러면은 재무부가 발행을 해서 패드 연방위원회가 사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그동안은 캐나다, 룩셈부르크, 영국이 그나마 중국이 사주지 않던, 중국과 일본이 사주지 않던 것들을 사줬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국채 관리가 실패를 하면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미국은 관세 정책이나 법인세 인하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빈센트 재무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은 강한 미국, 위대한 미국을 외치면서 only 아메리카, 오직 미국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야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위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가 크지 않은 나라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부존자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지정학적 요인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면을 볼 때 상당히 위기고 약점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그런데 그 네 가지를 극복한 게 뭐예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뒷받침했던 게 뭐예요? 우리 윗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나처럼은 안 살겠다고 자식들을 교육을 자신의 평생의 유산으로 생각하면서 자식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의 세대가 고학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고학력을 유지하면서 부존자원이 없어도 R&D로 연구개발하면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OEM을 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해서 세계 무대에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기술을 함께 우리는 정부와 기업과 민간, 가계, 국민이 경제 주체가 하나가 돼서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님이 반도체라고 하는 정말 불모지에 있던 그 산업을 본인이 홀로 외쳤을 때 국가도 부응을 해줬고 국민들도 부응을 해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막았지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가 있는 겁니다.
오은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삼성이 왔다면 과연 지금의 삼성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특허권을 지키고 기술을 지키는 것은 오은이야죠. 당연히. 그러나 산업을 발전시키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위드했기 때문에 삼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의 정치적인 혼란, 그 발생의 원인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오은이 그런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일가만, 자신의 이너서클만 생각하는 그 오은리 정신, 리더가 그런 오은리 정신만 갖고 있는 그런 정치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위드하지 않아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당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국민이 얘기하는 거를 듣질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아요.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인드에서 국가의 전 생태계를 다가갔기 때문에 생태계가 무너진 거예요. 의료계를 위드라는 마음으로 의료 종사자, 국민, 정부, 전문가 같이 위드에서 풀어나갔으면 의료계 생태계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었겠습니까? R&D라고 하는 국가 미래 산업이 본인의 그냥 사인 하나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서 10년, 20년의 미래 산업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도 없었을 겁니다.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고 지금의 그 생태계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사람들, 석사 과정을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점검하지 않은 그런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미래의 생태계를 접근해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는 그런 오은이의 생각, 그것이 국가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과 서울역 이런 데 왜 나가시겠어요? 나 혼자 잘 살자고 나가시겠어요, 국민들이? 함께 잘 살자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시는 분들이 하루의 생업을 포기하고 하루 벌을 돈을 포기하고 이렇게 스산한 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스팔트에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하자는 겁니다. 위드 하자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결애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을 운영하시는 그 용산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민족이시고 다른 결애예요. 위드하려고 하는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를 하셔야지, 자신과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일가와 자신의 이너서클 그 다 해봐야 몇 명이겠어요? 몇천 명만 꾸려가는 국정, 그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국가를 위하는 겁니까? 자신이 엑스포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부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바쁜 5대 기업, 6대 기업 책임자들을 들러리로 세워가지고 거기서 떡볶이 먹방을 하는 현실.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났어요. 삼성은 망하는 거 아니냐. 삼성은 기술력이 떨어졌다. 관리체제가 구태의연하게 됐다. 보고체제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거를 부추긴 사람이 누굽니까? 왜 먹방을 들러리를 시켜요? 세월을.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국민이 어떻게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나가는 거예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많이 국가가 무너졌어요. 기초 체력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전 분야의 생태계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보다 양질의 삶을 국민들한테 전해달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24만 표 차이로 그렇게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겸허하게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을 하셔야지. 너무 사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20, 30년, 작게는 10년씩 정치를 배워오시고 경험을 하신 분들을 다 사법 리스크에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다 제거해 버리시면 국가의 정치적인 역량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오르진 않았어요. 제가 봐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분들보다 내가 더 잘못한 게 많은지 적은지. 검사 30년 동안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하는 동안 떳떳하게 나는 그들보다 법에 충실했고 공정하고 상식에 충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지 못하면서 왜 한국의 정치를 몰살시키려고 하세요?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못하고 항상 당하고 역사를 팔아서 만든 그 사도광산 한국인 추모식 사진 보셨어요? 한 개인의 빈소도 안 돼. 그거는 그게 역사를 팔아서 만든 빈소입니까? 포 하나 올려놓은 게 그게 당신이 추구하는 대일관계입니까? 국민들을 왜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세요? 외교를 왜 그렇게 굴종적으로 하시냐고. 국내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자신하고
견해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는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거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떳떳해야지. 누구를 응징하려면 본인도 떳떳해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본인 와이프하고 본인 일가가. 그런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숙청하듯이 그런 정치를 해나갔어요? 위드 하시라고, 위드. 정치를 풀을 수 있는 건 풀어서 같이 파트너로서 함께 가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사장님, 혹시 여기 푸시팝 있어요? 애기들 이렇게 누르는 거. 뽁뽁이 같이 그쵸? 이런 트럼프 대통령도 벤센트 재무장관이 공화당 당원도 아니에요. 그분이 힐러리 때 힐러리를 지원했고 힐러리의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자신의 재무장관으로 네. 발탁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탕평 아닙니까? 탕평. 본인이 너무 다혈질이고 앞만 보고 가고 브레이크를 못 밟으니까 자기 측근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브레이크가 없어. 주변에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정책 기조도 안 보여. 맨날 희망 보고서만 내고.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세차고 차갑고 사납게 붑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그것을 맞을 서민들과 저소득 하층에 계시는 많은 국민들은 그 바람을 온전히 다 맞아야 돼요. 방패도 없어요. 국가에서 방패 주셨습니까? 길바닥에 나앉게만 했지? 방패는 최소한 주고 나앉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은 몇십억씩 들여서 관저 증축하고 뭐 골프장? 실내 골프장까지 하시려고? 칠 수 있죠. 득이 된다면 칠 수 있어. 타이밍이 중요하고 국민의 정서를 봐가면서 하라는 거지. 고려아연 보셨잖아요. 아니 2조 5천억을 유상증자를 하는데 2조 3천억을 빚을 갚겠다고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고려아연 이사회 정상입니까? 그거 외국에 있는 대규모 자금이나 외국인들이 고려아연을 보고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현 민낯을 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하게 그런 유상증자 발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아, 1년에 8천억 1조씩 순이익이 나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2조 3천억을 갖기 위해서 22천억은 우리 사주 주고 2조 3천억은 빚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게 납득이 가는 겁니까? 그게 이 사회의 실체이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이 사회를 견제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조 3천억 어디다 썼어요? 경영권 방어하려고 영풍하고 MBK하고
최씨집 일가가 지분싸움 하나 그렇게 된 거를 유상증자를 해서 빚을 갚겠다? 당신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당신들 기업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다른 기업까지 다 주가 빠지게 한다니까. 당신들은 퇴출돼야 돼. 고려아연은. 정치권도 똑같다는 거야. 고려아연하고 제가 볼 때는. 무책임하잖아요. 자기의 실수와 의사결정의 오류를 국민한테 책임을 지어주잖아요. 지금 지도자가 유상증자를 하듯이. 오늘 갖다 드릴 거예요. 네네네. 위드하셔라. 그러면서 3시 전에 외교 안보에 관련해서는 온 일을 섞어가면서 도착해가지고 나머지 접목해가면서 선물 세트가 지금 와. 국내 안에서는 네. 국민이 하나 되는 위드의 정치. 겨울에 더 소중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겨울은 어려우신 분들도 마음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한 그런 겨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중반인데요. 또 오늘도 약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